어떨까요? You could call me saint, you could call me what you will, but this home's about to break. Oh my love, I never wanted it this way. No, well, you know I love you, darling, but if you can, I must. 칼로리는 정말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었고요. 우리가 칼로리의 정의를 보니까 살과 별로 관계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칼로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로리는요, 음식에 들어있는 열량 단위로 영양학에서는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칼로리는요, 좀 전에 책에서도 이야기한 그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열량 단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칼로리가 무엇인지 영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칼로리는 Calories are units used to measure the energy value of food. 음식과 관련된 거였네요. 다시 한번. Calories are units used to measure the energy value of food. 칼로리는요, 단위인데요. 음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가치를 측정하는 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가 몇 칼로리인지를 우리가 숫자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People who are on diet, 아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표현을 go on a diet라고 얘기했죠. 그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는요, on diet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People who are on diet try to eat food that does not contain many calories 라고 나왔습니다.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 영어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칼로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줬네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도를 합니다. 무슨 시도를 하는데요? 먹으려고 시도를 하는데요. 음식을 먹을 시도를 하는데 어떤 음식을 먹는데요? That does not contain many calories. 칼로리가 많이 있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칼로리에 대한 정의를 완벽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칼로리에 대한 완벽한 정의를 영어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고요. 그리고 그 의미를 딱딱 머릿속에 넣어두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Calories are units used to measure the energy value of food. People who are on diets try to eat food that does not contain many calories. 한 번 더. Calories are units used to measure the energy value of food. People who are on diet try to eat food that does not contain many calories 라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 중에서 여기서 세 번째 뜻으로 사용이 됐네요. 체중을 감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칼로리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칼로리와 관련된 표현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칼로리를 줄이다. 아까 줄이다, 낮은 의미의 low라고 나왔고, 제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이야기할 때 low 칼로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렇게 그냥 칼로리가 낮다라는 그 칼로리를 수식해 주려는 게 아니라 칼로리 자체를 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ut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ut calories, cut calories, cut calories. 자, 이 표현을 가지고 이번에는 영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하는 영작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칼로리를 줄이는 이유이자 칼로리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실천 방법이거든요.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게 아니래요. 자, 그래서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이어트는요, 아니래요. 단순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다이어팅. 자, 여기서 왜 다이어팅이라고 나왔나요? 다이어트는요, 그냥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동사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명사로, 지금 주어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우리 영어로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Dieting is not just about cutting calories. 칼로리를 줄이는 것.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니까 low calorie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칼로리를 줄이다,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cutting calorie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Dieting is not just about cutting calories. Dieting is not just about cutting calories. 한 번 더. Dieting is not just about cutting calories.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요? 칼로리를 줄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요, 다이어트는 당신의 식습관과 조리법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고요. 그게 바로 진정하게 칼로리를 줄이는 법이 되겠네요. 다이어트는 바꾸는 것이다. 당신의 식습관과 음식 조리법을. 그럼 당신의 식습관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 건지, 음식을 조리한다는 조리법은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Dieting is changing your eating habits and the way you prepare your food. 한 번 더. Dieting is changing your eating habits and the way you prepare your food. 이번에 여러분 혼자서 같이 한 번 더. Dieting is changing your eating habits and the way you prepare your food.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는요, 바꾸는 거고요. 당신의 먹는 habit,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는 뭐가 있냐면요. 방법을 바꾸는 건데요. 어떤 방법을 바꾸는 거냐면요. 당신이 당신의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바꾸는 겁니다. eating habit과 당신이 음식을 조리하는 조리법을 이라는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식습관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eating habit. 그리고 조리법은 the way you prepare your food 라고 우리가 한번 영작을 해봤습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Dieting is changing your eating habits and the way you prepare your food.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칼로리의 계산법을 발견을 했는지, 그리고 도대체 누가 발견을 했기에 사람들은 그 계산법을 신뢰하면서 이 사람이 만든 계산법을 따라갔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바로 이분이셨네요. W.O. 에드워터라는 분이셨는데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O. Atwater is best known for his studies of human nutrition. He invented and used the respiration calorimeter to measure precisely the energy provided by food.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W.O. Atwater is best known for his studies of human nutrition. He invented and used the respiration calorimeter to measure precisely the energy provided by food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요,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네요. 인체 영양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저명한 인사였고요.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것을 따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법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respiration calorie meter 이라는 표현입니다. respiration calorie meter 이 의미는요 바로 호흡 열량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그는 연구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연구는 인체 영양에 대한 연구였고요. 그리고 그가 만들었고 고안해내고 또 사용을 했는데요. 이 호흡 열량계를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이 호흡 열량계는요 사용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보다 더 정확하게 precisely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무엇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는데요. 열량, 음식에 의해서 공급되는 열량을 조금 더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고요.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칼로리를 계산하면서 사용을 하게 됐는지까지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요.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W.O. Atwater is best known for his studies of human nutrition. He invented and used the respiration calorimeter to measure precisely the energy provided by food.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방법, 과연 칼로리를 제한하는 이 다이어트의 방법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효과가 있었을까요? You could burn my boat and why but surround me and lay my stone, my love, I'm blacking into life.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먼저 느낀 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칼로리 계산법 과연 믿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뒤에도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오차가 생기는 칼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칼로리라는 숫자에 집착해서 그 숫자를 자꾸 줄여나가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을 뺀다라는 다이어트 방법에 있어서는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자꾸 칼로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음식 안에 들어있는 열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칼로리를 줄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부러 음식을 안 먹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올바르게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오차가 생기는 칼로리라는 이 표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서 이번에는 영어로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칼로리 계산법은 소화율, 기초대사량 등 개인 특성과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라는 이 사실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내용 자체도 복잡하잖아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영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팩트 하나만 영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이런 소화효율, 기초 대사량 등등 조금 어려운 단어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그 부분은 단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를 먼저 살펴볼게요. 소화효율은요, 우리가 digestibility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digest는 우리가 소화하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이 한두 번은 봤던 단어일 거예요. 그 소화하다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주는구나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digestibility, digestibility, digestibility.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요, 바로 기초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요, 우리가 약자로 BMR이라고 표시도 하기도 한답니다. 그걸 풀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이게 바로 Basal Metabolic Rate. 한 번 더. Basal Metabolic Rate. 한 번 더. Basal Metabolic Rate. 그래서 얘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표시를 한다고 해요. 자, 소화율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지금 우리는 칼로리를 이야기하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개인 특성은요, personal characteristic, personal characteristic, personal characteristic. 그렇게 해서 개인 특성이라는 단어. 마지막은 좀 중요해요. 이 단어는 좀 이따 우리가 영작할 때 사용을 할 거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학습해 봅시다. 오차 범위. 오차 범위는요, 한국말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단어를 영어로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margin of error, margin of error, margin of error. 그래서 오차 범위, 그 가지고 올 수 있는 오차가 크다는 거죠, 범위가. 그러니까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차 범위가 크니까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낮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에만 집착한 다이어트는 오히려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칼로리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오차가 생긴다라는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표현은 바로 마지막에 배웠던 단어죠. margin of error라는 마지막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칼로리 계산법은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이 문장을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칼로리 계산법은 이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 Calorie measurement has a margin of error of plus minus 30%. 다시 한번. 칼로리 계산법은 calorie measurement. 그러니까 칼로리 계산법이라는 거, 계산하는 방법은 measurement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뭐이다. has. 오차 범위가 margin of error of plus minus 30%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Calorie measurement has a margin of error of plus minus 30%. Calorie measurement has a margin of error of plus minus 30% 이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에서도 이야기하는데요. 칼로리 계산법 이외에는 도대체 다른 대안이 있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아직 이 계산법에 대한 실질적으로 나온 과학적인 대안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은요, 어떤 시간을 마련했냐면요, 그 대안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 대안법을 세울 수가 있어요? 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밖에 없죠. 당장 우리가 연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맛있는 것을 마시면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상황극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극을 보고요.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게 느끼셨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그 생각을 꼭 바꾸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분 나쁘지 않았다. 그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드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생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첫 번째는요. 볼게요. Eating dinner with mother and father-in-law. Mother and father-in-law는요. 바로 시부모님 또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그 다음에 와이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요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버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It is so good to see you eat well. You look so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아빠가 이야기를 하죠. It is good to see you eat well. You look so 두루루루루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요. 와이프한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와이프는요, 그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제 와이프가 되는 거겠죠? 주체가 husband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hardening이라고 하면은요, hardening은요, 얼굴이 약간 굳어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얼굴이 굳어지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황극이니까 가로 안에 나와 있는 거죠. 그녀가 얼굴이 조금 굳어지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 얼굴이 굳어지면서 너 진짜 뭐뭐해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별로 얼굴 굳어지면서 yes 라고 이야기하죠. The food is so good and delicious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잘 먹는다. 너 어떻게 보여? 라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yes. The food is so good and delicious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도대체 father-in-law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길래 잘 먹고 있을 때 칭찬한 분위기인 것 같았는데 왜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커플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어요. A couple eating at a restaurant. 커플이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있는 두 번째 상황입니다. A couple eating at a restaurant. 자, 커플이 어떻게 밥을 먹고 있고 도대체 무슨 말을 누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남자친구가 먼저 이야기는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로 안에 되어 있는 질문이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Looking happily at his girlfriend, eating well. 정말 잘 먹고 있는 여자친구를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의역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합니다. 남자가 행복한 표정으로 같이 You know what? I like you because you look s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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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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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갈지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는 남친구가 I like you because you look s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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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까 Suddenly, 어떻게 하죠? Stops eating and looks at her boyfriend. 한 번 더. Suddenly stops eating and looks at her boyfriend 라고 합니다. Suddenly, 갑자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뭘 멈춰요? 먹는 것을 멈추고 바라본대요. 그녀의 남자친구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Looking happily at his girlfriend eating well. You know what? I like you because you look so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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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니까 여자친구가 말을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죠. Suddenly stops eating and looks at her boyfriend.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대체 남자친구와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길래 여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걸까요? 여러분들 예상이 되세요? 바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look healthy. You look healthy. You look healthy. 이게 기분 나빠서 먹던 음식을 멈출 말이에요? 이게 기분 나빠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얼굴이 굳어질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 진짜 건강해 보인다라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냐면요. 너 되게
날씬하다라는 의미의 반대말로 받아들이게 됐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건강해 보인다라는 의미를 자꾸 날씬하다의 반대말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해 보여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씩 기분도 나빠지고 얼굴도 굳어지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난 학생, 친구들끼리 방학이 끝나고 만나서 이야 너 너무 예뻐 보인다. 너 살 빠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하면은 진짜? 나 예뻐?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친구가 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진짜 건강해 보여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나 살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뻐 보인다라는 의미가 you look healthy, 건강해 보인다라는 의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예뻐 보인다라는 의미는 되게 날씬하고 꽉 말랐다는 의미로 자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전에도 살펴봤듯이 칼로리를 줄이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 살을 빼는 방법이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안타깝게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극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만들자. 어떤 대안을 만드냐고 하면은 생각을 바꿔보자. 예쁘다라는 표현은 바로 you look healthy라는 표현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나한테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너 날씬해 라는 의미에 보다 훨씬 더 좋은 칭찬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경 쓰는 그 칼로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The reason we should have a well-balanced diet. 우리가 잘 균형 잡힌 다이어트는 여기서 어떤 의미겠어요? 살을 뺀다는 의미겠어요? No.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식사, 음식 또는 균형식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왜 잘 균형이 맞춰진 다이어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칼로리에 대해서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칼로리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누가 칼로리 계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왜 사람들이 칼로리 계산법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칼로리 계산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아름다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어떤 생각과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 수업을 통해서 꼭 알아갔으면 좋겠는 게 영어에 대한 단순한 지식과 칼로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 플러스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해 보여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고요. 여러분들이 깡마르고 날씬한 것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다 보면은 잃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well-balanced diet, 균형 잘 잡힌 식단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stay healthy, 건강하게 우리가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예요. 마지막 순서는요, 바로 팝 퀴즈입니다. 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기 전에 먼저 뒤에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야, 그림을 보니까 여기저기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뭐 연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특히 여자들은요, 이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맛과 영양을 생각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몇 칼로리지? 몇 칼로리지? 라고 하면서 숫자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숫자는 신뢰할 수 있다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화학자가 이 측정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이 측정 방법 자체에 오리가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오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상황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이 숫자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게 내 자신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고 섭취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정답이 뭔지 알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e should stop caring about this when eating food. What is this? We should stop caring about this when eating food. What is this? 이게 바로 문제고요. 정답 알고 계신 분들은 꼭 홈페이지에 와서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